1993년 1월 23일 모두가 분주하고 행복하던 설날 저녁. 9살 난 한 남자아이도 여느 가족처럼 친척집을 찾았습니다. 세뱃돈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아이는 햄버거가 먹고 싶다면서 엄마를 졸랐고 형과 함께 신난 마음으로 뛰어나가는데요. 겉옷도 입지 않고 문을 나선 아이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횡단보도에서 한 차량이 이 아이를 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. 순식간에 도망간 뺑소니 차량,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본 5명의 목격자. 이들의 진술로 그날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요. 오늘 사건 연구소는 뺑소니범이 남긴 결정적 단서를 따라가 봅니다. 예, 1993년 1월 23일 저녁 6시. 그러니까 뭐 상당히 어두침침한 시간대였을 것 같습니다. 명절 저녁에 친척집에 세배를 왔던 초등학생 아이가 뺑소니를 당한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30년쯤 전의 일인데요. 이 93년도 1월 23일 설날 연휴였습니다. 이 서울 양천구에 살던 이 9살 아이 가족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합니다. 이 아이는 그날따라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했고요. 그날 저녁 6시에 자신의 형과 함께 둘이서 이 친척집을 나서서 구반포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들렀습니다. 이 아이는 신난 마음에 겉옷도 입지 않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오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차에 치이고 맙니다. 하지만 이 해당 차량은 그대로 도주를 했고요. 아이는 인근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. 아니 근데 저녁 6시에 강남 한복판이었으면 뭐 금방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? 상당히 번화한 곳이죠. 반포 쪽이에요. 구반포, 예전 구반포인데 6시고 이러는데 문제는 93년도입니다. 1993년도. 블랙박스도 적었고요. 그렇죠. CCTV도 거의 없었습니다. 없죠. 영상이 지금 없었던 것 같고요. 다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목격자가 지금 5명이 있었고 그 목격자 얘기에 따르면 아이가 초록불이 바뀌자마자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중간 정도에서 아이를 쳤다고 하고요. 나중에 쳤는데 잠시 차는 멈췄지만 다시 출발하라고 시도했고 그 아이를 넘어서 그냥 도주를 했다라고 그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렇습니다. 목격자 중 한 명이 뺑소니 차를 쫓아갔는데 놓쳤다 그래요.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차종 그리고 번호판 기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? 있었습니다. 다행히 목격자 5명이 차종과 번호판을 기억을 했고요. 공통된 게 주색 그랜저 차량이었다라는 거고. 갓그랜저겠네요. 예, 그때는 갓그랜저였고 번호판이 이게 좀 기억이 달랐어요. 9714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9716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다행인 건 9714 그랜저 차량은 없었고요. 9716 그랜저만 전국에 7대가 있었습니다. 총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9716 7대 차량 중에 범인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문제는 7대의 차주 모두가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. 먼저 첫 번째 용의 차량인데요. 이 용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 5일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입원해 있었고요. 두 번째 용의 차량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운전대를 놓은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. 이 기자 그 알리바이가 있는 건 X표를 해주죠. 알겠습니다. 예, 이 차량은 일단 제외가 되었고요. 두 번째 차량도 역시 운전을 하지 않는 차주라서 제외가 됐습니다. 아하. 그리고 세 번째 용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아예 없습니다. 운전기사가 모는 차량이었는데 이날은 설날이었잖아요. 그렇죠. 기사님 휴가였습니다. 그리고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차량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. 이 여섯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었잖아요. 친척집에서 종일 보냈습니다. 마지막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사실 없네. 수사에 예. 가장 비협조적이어서 가장 의심을 받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위에 스키 캐리어가 달려 있었습니다. 이게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. 그런데 목격자 중 누구도 스키 캐리어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차 지붕 쪽에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도 역시나 제외가 되고 맙니다. 자, 그렇다면 교수님 이게 그나마 그냥 용의 차량 전국에 탈탈 털어서 7대를 건졌는데 다 저렇게 알리바이가 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사를 갖다 하느냐면 이 당시에 숨진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이제 아래는 검은 그 바지 그리고 이제 두꺼운 흰색 띠가 있는 티샷을 입고 있었어요. 근데 아까 이 소위 얘기해서 늑과 즉 차가 이렇게 그 아이 몸을 지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 하얀 띠에 타이어 자국이 남은 거죠. 그렇죠. 예. 저거군요. 그래서 그거. 이제 우리가 이제 신발 밑창 그 모양이 다르듯이 타이어도 모양이 천차만별이고
또 같은 종류의 타이어라고 하더라도 마모 정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지문과 같이 똑같은 이런 그 타이어 흔적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윤적 수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하얀 띠에 남아 있는 이 타이어 자국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서초소에 있던 그 강력반 형사가 이 구두솔, 구두약하고 솔 A4 용지를 가져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 용의 차량 7대 타이어를 전부 다 번을 떠와요. 세상에. 그래가지고 국과수에 바로 이 아이의 몸에 있는 이 윤적과 이 그 떠온 7개 윤적을 비교를 해서 한번 정밀 감식을 해달라라고 의뢰를 합니다. 그래서 예. 거기에서 용의 차량 중에서 한 대와 일치되는 것을 발견하죠. 그러면은 찾은 거 아니에요? 네, 바로 서울 이무 9716 이 차량이었습니다. 아까 X 쳤잖아요. 맞습니다. 이 차량의 차주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실제로 차주 부부가 미국 LA에 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. 하지만 꼭 차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아니죠.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지 경찰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합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그럼 누구였습니까? 자,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차 운전 못할 것처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넘어갈 뻔했는데요. 이 차량 부부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. 20대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이 혹시나 운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이 그럴 수 될 있겠네요. 있는데 첫째 아들은 27살 회사원인데 이 사람은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못했다 그러고요. 둘째 아들은 25살 대학생인데 운전은 잘하는데 지프차를 하나 갖고 있답니다. 그래서 굳이 뭐 부모님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러고 마지막 셋째 아들이 23살인데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또 뭐 문제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첫째, 둘째는 뭐 당시 알리바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니까 이 대부분에서는 뭐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혹시 범인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이 특이 반응이 나왔습니다. 그 부분에서 거짓 반응이 나서 범인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됐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불러서 너 범인 알고 있어 했더니 몰라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바늘이 거짓말 탐지기 바늘이 막 이제 반응을 했다는. 자, 그렇다면 이 막내 군복무 중인 막내가 좀 의심스러운데요? 이 군복무진 막내가 용산 국방부에서 고위직의 운전병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날 휴가를 나온 기록은 없었는데 약간 그런 자리가 좀 편하다고 하는 게 운전병들끼리 그냥 번갈아 가면서 외박을 나갔던 거예요. 기록 없이. 설날 당일날도 외박을 나왔었고 오후 5시에 나와서 뭐 친척집 들려서 세뱃돈도 받고 해서 클럽을 갔다라는 겁니다. 새벽 2시까지.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데 주장은 택시 타고 다녔는데요?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 그러면 좀 의심스럽긴 한데 진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요즘엔 뭐 카드로 다 이렇게 결제를 하고 하니까. 그때는 현금 결제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외박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영외로 나온 것은 확실해요. 만약에 그 사람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됐겠지만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안 했다라고 하니까 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목격자들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사고가 났을 당시에 바로 옆에 어떤 여성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만약에 이 막내라고 하는 이 운전병이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국방부에 면회를 온 기록이 있을 거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면회 기록에서 쭉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6살 최모 씨를 주목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그 최모 씨를 불러가지고 혹시 설날에 나이트클럽 가지 않았어요?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성이니까 두렵죠. 예. 그래서 순간적으로 눈빛이 팍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막내 차 타고 나이트클럽 갔고요. 그 사고 나가지고 제가 자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. 그러면서 이제 자백을 받았습니다. 결국 그 운전병 막내 아들이 뺑소니 범이었던 건데 와 진짜 당시 이 수사 경찰들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네요. 맞습니다. 사고 난 지 1년 만에야 범인이 잡혔고 그날의 전말도 드러나게 된 겁니다. 이런 최 씨의 증언이 나오고 나서야 이 운전병은 이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. 알고 보니까 이 막내 아들인 운전병은 당일 저녁 6시쯤에 아버지 그랜저 끌고 이 최 씨를 태우러 갑니다.
그런데 이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에 들를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, 저 차군요. 친척집 두 군데를 저 차를 타고 음. 친척집 두 군데를 돌면서 세뱃돈을 받아서 챙겼습니다. 그리고는 이번에는 옷을 꼭 사야 되겠다면서 반포동의 수입상가에 들른 겁니다. 그리고 옷을 사입은 뒤에 속도를 올려서 나이트로 향하던 도중에 이 피해 아이를 치게 된 겁니다. 자, 90년대 저런 고급 승용차, 또 비싼 옷, 나이트클럽. 박 변호사님 아시잖아요. 오렌지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. 오렌지족인데 또 한편으로는 야타족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왜냐하면 가다가 야타 하면 태워가지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는. 그렇게 했던 야타.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뭐 큰일 납니다. 뭐 그런 짓 해도 안 되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야타족이랬는데 뭐 저 정도 그랜저 지금은 조금 약한데 당시 각 그랜저는 상당히 고급차에 속했고 아마 이 최 씨하고도 이 운전병이 그런 식으로 만났던 걸로 보입니다. 당시 사고가 난 이후에 자수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술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나중에 그 나이트클럽에 가고요.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현장에 와서 나중에 현장에 와서 이제 그런 사고가 있고 그걸 알아냈다고 합니다. 자,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고요. 자, 양 변호사님, 이 막내 어떤 죄값을 받았습니까? 여기까지 전해드린 거에 비해서 죄값이 좀 허무하게 느껴질 텐데요. 이 과실치사에 군무이탈죄 혐의까지 적용해서 군사재판을 받은 결과 유죄로 1년 6개월 실형 받았습니다. 교수님,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도 예전에 벌이던 뭐 음주 뺑소니 사고 뭐 저질렀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도 되지 않았고요. 정말 되게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야만적인 시대였어요. 예? 제가 예측을 했던 대로 이 사람이 외박을 불법적으로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전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병사들이 많은데 서울 한복판에서 군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는 이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에 아이를 치고 난 뒤에 늦가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제 불법적으로 바깥에 나왔는데 이게 뭐 근무지 이탈이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? 그렇게 해가지고 눈을 갖다가 감고 아이를 갖다가 넘었기 때문에 아이가 결국 사망을 한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뺑소니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나이트클럽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.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마 정신적으로 자기는 술 먹고 취해서 그 순간을 좀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단편적인 단견의 생각을 갖다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한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한 아이를 죽게 만들었는데 1년 6개월 정말 참 허망합니다. 예. 자, 지금 뭐 이 당사자분은 뭐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 저 사람들 또 내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렸을 수도 있겠네요. 자,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